방송대학 TV. 다음은 민법은 재판을 할 때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법이다 그랬죠. 이를 이제 민법의 법원, 즉 재판을 할 때에 기준이 되는 법의 원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사법 일반사법에서 민법은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이 우리 민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경우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자,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의 기본 체계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는 어느 정도 임의적인 요소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강행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강행적 요소는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이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한 관습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리보다는 관습법이 더 유효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조문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 제105조와 106조인데 그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그 민법에 있어서의 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는 계약 자유의 영역이 통하지 않는 부분, 강행법규성이 있을 때에 그 법률이 가장 우선해서 고려돼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제 105조나 106조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 때 기본적으로 법관이 계약을 통해서, 즉 계약이 가장 1차적인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에 정해진 대로 계약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그 계약이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자기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계약입니다. 그 분쟁은 계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를 확인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령이 불확정하고 불명확하고 또는 훈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관습이나 관습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습이나 관습 이런 게 없다면, 관습이나 관습법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임의법규인 민법의 해석을 통해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이 하는 일은 주로 이 사실관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또는 관습법, 그러니까 법규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법관이 하는 일은 이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과 관련된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순서는 결국 계약과 계약이 없으면 관습, 또 관습법이나 관습이나 관습법이 없으면은 임의법, 이런 순서로 적용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민법 제1조하고 대비해 보면은 체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민법 제1조는 법의 어떤 강행적 요소를 강조한 법의 순서, 적용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법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관습법은 그런 법률과 관련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어떤 효과를 갖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분쟁의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물권에 관한 것인가 채권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물권과 채권을 따지질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인 효과를 갖는다. 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석과 관습법에 의해서 보충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그 보충적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견해는 우리 학설의 어떤 통설적 입장이고 판례도 이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소수설이 있겠죠. 소수설에서는 그게 아니라 대등적 내지는 변경적 효력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사실상 이런 대등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갖는 영역은 채권법 영역이라기보다는 주로
물권법 영역이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물권법에 있어서 관습법은 물권 관계에 있어서 선무법과 동일한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또는 선포법 자체를 아예 또 변경시켜버리는 그런 효력마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채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관습법의 어떤 법률에 대한 효과하고 물권법 영역에 있어서 관습법이 미치는 법률에 대한 효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문법 체계에서 판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 법 체계와 관련해서는 선문법 체계와 이 판례법 체계 이렇게 두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판례법 체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선문법 체계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대륙법에서 선문법을 갖고 있는 국가가 주로 이제 선문법 중심으로 해서 법이 작동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선문법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선문법 체계에서도 판례나 관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법관이 형성하는 그런 판례들이 결국 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는 법을 형성시키는 그래서 또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는 법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 선법 체계에서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이 법원의 의미가 로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판례는 하나의 단지 자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기속한다는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이 판례 기존에 나와 있던 동일한 사안이 아닌 유사한 사안에서 과거의 판례가 현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려면 상당히 뭐 전원 합의체라든가 어떤 우리 특별한 과정이 있죠. 하지만 엄밀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선법 체계에서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 제가 이미 설명하였지만 민법 제1조와 105조, 106조를 잘 비교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관이 이 민법을 가지고 민사 분쟁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관계 속에 법률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이 법률행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들, 단독행위라든가 합동행위 이런 개념들이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런 이 계약이라는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게 법관이 먼저 1차적으로 1심, 사실심에서 하는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서로 이 법관 앞에서 이제 시비를 가리는 거죠. 그럼 법관이 물어보는 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물어보고 그 내용들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려고 했던가 또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무엇을 팔려고 했다라든가 뭐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져야만 분쟁이 해결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걸 있어서 법관이 하는 일은 먼저 어떤 그 계약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죠. 확정이 되면 그 계약이 확정이 되고 이게 하나의 법이 되는 거다. 즉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죠. 기준. 그래서 이 계약 내용대로 따라서 결론이 떨어집니다. 자,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약서에 보면 누가 매도인이 얼마에 매수인에게 팔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수인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뭐 살려고 하는 사실이 없었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계약 내용대로 물건이 그런 성질이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서로 다투는 것은 결국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이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관습법에 따라서 물론 이 관습법은 이 관습이 어떤 법 규범화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적인 관습이 있다면 그 관습이 수많은 반복을 지속 가능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인식 속에 자리 잡고 법적 규범적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은 이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서 하고 또 관습법도 없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이 법관은 이제 임의규정을 적용할 때는 또 역시 법률의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과 법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을 해석해서 이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3단 논법에 의한 포섭 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중요한 것은 민법에는 임의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법은 채권법을 채권을 중심으로 한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은 물권법이나 친족산소법 같은 강행규정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은 이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임의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의 민법의 예외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법의 105조에 따른 그 규정의 내용의 의미와 이것과 민법 제 1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건 민법 1조는 법이 어떤 방향적 의미에서 법이 적용되는 법의 체계, 법의 어떤 그 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조문이 의미하는 영역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